여러분들께서는 간두지세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간도지세란 대박 대기 끝에 선 형세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로운 형세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간도지세 상황에 놓인 팀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 구단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브랜드포드의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해 정신이 없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이날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브랜드포드에게 마저 시즌 홈 마지막 경기에서 1대3으로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진출 라인인 6위는 커녕 유럽 대항전 진출 마지노선인 7위마저 쉽지 않게 됐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브랜드포드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8분 퍼진 해리케인의 프리킥 선제골에도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었지만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해리케인의 선제골로 전반전을 1대0으로 앞섰지만 후반전에만 3골을 내린 실점하며 완패했습니다. 이태롭게 지키던 유럽 대회 마지노선인 7위 사수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토트넘은 이미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확보가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때문에 5위와 6위가 출전하는 유로파리그와 7위가 출전하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로파리가 아니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토트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단 수입에도 차이가 발생하며 현재 공석인 차기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도 구단의 매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종료 후 이적설이 제기되는 간판 스타 해리 케인의 잔류를 설득하기 위해서도 유럽 대회 출전 여부는 중요합니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3회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하고도 단 하나의 트로피도 구경하지 못한 케인은 우승을 위해 팀을 떠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인 바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종료 후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케인을 무작정 잡아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유로파 리그에 진출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감독 대행 체제에서 전반전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전반 7분에 해리 케인의 선제골이 터지고 전반전도 손흥민의 돌파 크로스를 앞세워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는 수비가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후반 5분과 후반 17분에 브라이언 음베어머에게 연속 실점했고 후반 43분에는 올리버 스킵의 황당한 실수로 3기 골을 헌납했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발목을 잡은 수비 문제가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도 토트넘을 무너뜨렸습니다. 패배 속에서도 케인의 존재감이 더 돋보였습니다. 손흥민의 침투에 맞춰서 패스를 넣어주는 것도 팀의 득점포를 가동하는 것도 케인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케인이 그 자체나 다름없는 팀입니다. 이번 시즌 형편없는 팀 경기력에도 케인은 36경기에서 27골을 몰아쳤습니다. 킴보다 더 위대한 선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토트넘은 2008년 이후 리그컵조차도 들지 못한 무관의 팀입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은 이미 좌절됐고 유로파 레퍼런스 리그조차도 출전하기 어려운 위기에 빠졌습니다. 다음 시즌 팀을 구축할 단장도 팀을 지휘할 감독도 미정입니다. 때문에 토트넘이 케인을 설득할 명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후반 대역전 패에도 분전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으로부터 7점을 받았습니다. 득점은 하지 못했지만 3번의 슈팅과 4번의 키패스를 기록하여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전반 동안 2번의 멋진 크로스를 올리기도 했으며 후반 추가 시간에는 히샬리송의 결정적인 헤더를 돕기도 했습니다. 골키퍼와 수비진에 막힌 3번의 슈팅 역시 위협적이었습니다. 선취 득점의 주인공인 케인은 7.25 정도로 토트넘 선수들 중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날 경기는 토트넘의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였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다니엘 랩 회장과 최근 팀의 상황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검은색 풍선 레이아웃이라는 문구를 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랩 회장을 향한 토트넘 팬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방향성도 명확하지 않아 영입의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은 계속된 추락 속에서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출전도 불확실한 상황까지 이어지며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응원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호소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은 팬 여러분들의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염치 없지만 한 번 더 응원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의 상황이 이런 가운데 리버풀이 김민재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이 다가오면서 김민재의 이적설이 유럽 축구계를 연일 달구고 있는 가운데 리버풀도 김민재의 영입 전에 가세한 것입니다. 프랑스 RMC 스포츠는 파리 생제르맹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민재 에이전트와 접촉한 가운데 리버풀도 문의를 넣었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재에 대한 리버풀의 러브콜을 보도한 RMC 스포츠는 전날에도 파리 생제르맹이 김민재와 접촉했다고 알린 매체입니다. 이번 시즌 일찌감치 우승 경쟁에서 탈락한 리버풀은 다음 시즌 대대적인 리빌딩이 필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 재구성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핵심 수비수 버질 판다이크는 30대를 넘어서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다이크는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비수로 꼽히면서 리버풀이 수비를 재편할 때 중심을 맡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김민재가 리버풀 유니폼을 입는다면 판다이크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에도 영국 풋볼 365는 리버풀이 이번 여름 스쿼드 개편에 나설 예정이라며 미드필더 개선이 최우선이지만 버질 판다이크와 조 고메스가 이번 시즌 많은 비판을 받기 때문에 리버풀은 김민재에게 매우 관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김민재는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뉴캐슬 유나이티드, 그리고 최근에는 파리 생제르맹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한마티노는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계약 합의를 보도했지만 김민재의 한국 에이전트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리버풀 등 영입설이 불거진 팀들이 다음 시즌 챔피언즈 리그 진출이 확정되지 않았고 김민재가 다음 달 군사훈련 입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김민재 측은 메뉴의 경고까지 했습니다. 챔스에 못 가면 메뉴로 안 간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김민재가 자신을 가장 오래전부터 쫓아다닌 것으로 알려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적 필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즈 리그에 나서야 한다는 게 필요 조건입니다. 영국 데일리 미러는 김민재 에이전트가 맨유에게 한국 국가대표를 영입하기 위해선 다음 시즌 챔피언즈 리그에 진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미 나폴리가 김민재의 이탈을 예상해 아탈란타 수비수 조르지오 스칼비니를 대체자로 점찍고 물색하고 있다며 김민재는 내년 합류를 위해 협상 중이지만 그의 측근은 현재 거래가 진전된 단계에 있다는 의견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즈 리그 본선행이 협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탈리아 한마티노는 김민재가 나폴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는 선수이지만 프리미어리그 맨유와의 계약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맨유는 김민재에게 시즌단 900만 유로, 한국 돈 129억 원을 지불할 예정이며 6,500만 유로의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할 것이라면서 김민재의 대체자로 스웨덴 출신 수비수 빅토르 린델로프를 제안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아웃 금액 일부를 선수로 채워넣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매체는 김민재가 맨유 이적에 합의했으며 최종 세부사항 조율만 남은 상태라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민재가 이번 시즌이 끝난 후 맨유로 합류하는 것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전해 유럽 언론들이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김민재 측은 부인했음에도
한마티노는 김민재의 메뉴 이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이 매체는 사흘 만에 다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만 제시 금액이나 조건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나폴리에게 지불할 바이아웃 금액이 5,600만 유로에서 6,500만 유로로 상승했고 린델로프를 대신 김민재 대체자로 내줄 수 있다는 내용도 새롭습니다. 기다려야 하지만 메뉴는 나폴리를 설득해 미리 김민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려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어차피 김민재를 잔류시키지 못하는 나폴리를 설득해 바이아웃 금액보다 웃돈을 얹힌 이적료로 김민재를 확보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반면 김민재 측은 이적 시장이 열리지도 않은 상태인 만큼 여유롭습니다. 7월이 되면 여러 구단들의 제안을 들어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7월 전에 더 좋은 제안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뉴캐슬이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메뉴의 제안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메뉴는 구단 매각 이슈로 인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구단을 인수한 새 구단주의 결정에 따라 김민재의 영입 여부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이적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김민재는 메뉴의 언론 플레이에 휘말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김민재 선수는 영리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자기만의 주관이 있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휘말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남들이 가지 말라던 중국 리그로 향했는데 결국 지금은 돈대로 많이 벌고 자신이 그리던 꿈 같은 구단들의 러브콜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손흥민 선수인데 토트넘이 몰락해가는 지금 시점에도 탈출할 생각은 안 하고 응원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마냥 착한 게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이 챙길 수 있는 건 챙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목소리도 내고 해야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야말로 너무 착해 빠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은 선수가 착하면 이역만 하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미 토트넘에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진다면 바보 소리만 들을 게 뻔합니다. 제발 답답해하는 대한민국의 팬들을 생각해서라도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는 케인 선수와 함께 손잡고 토트넘을 떠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